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찾지 말아라. 절장기립과 무의행리. 절장기립이 뭐야?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1886년 5월이라 그랬죠. 1886년 5월에 주장자만 꺾어버렸나. 탈바가지 옷까지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뭐예요? 거베가를 부르죠. 거베가. 그게 거베가가 그거예요. 거베가를 부르면서 주장자, 탈바가지, 옷까지 다 태워버려. 뭐냐? 다 태워버리고 떠나죠. 경어는 한번 자선에 들면 여러 해를 지내기가 마치 순간을 지내듯이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이게 몇 년 만이야? 1880년에 오니까 80, 81, 82, 83, 84, 85, 85, 86, 6년. 네, 6년 만에 이제 떠나는 거야. 지내듯이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 한 편을 지어 보였다. 이 개송은 경어가 천장함에 추석할 때 읊은 개송이다. 김태읍의 인간강의 평전 속에 거베가를 부른다. 제목은 거베가예요. 대사는 천장함에서 이렇게 보인 공부를 계속하더니 어느 날인가 문득 느낌이 있는 듯한 일절에 도시를 지어엎었다.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또 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이라는 것은 그 칠원절구야. 여기 쓴 게. 그리고 도시라는 것은 이제 그 선지가 들어있는 그런 시를 이제 이 누가 김태읍이가 도시라고 했는데 조금 촌시러 그냥 뭐라고 치는 게 선시라고 하든지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경어에 이 거베가에 옹사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봄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광, 봄 마음이며 나의 본분인데 내 마음 없는 곳에는 불법도 없고 세상법도 없으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번다한 것이다. 글쎄, 그런 봄 광명을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닦아가는데 그 보고 싶은 봄 광명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고 중생이 있을 수가 없다. 글쎄, 다음 시는 경어의 기걸찬 도인의 풍모에서 우러나오는 무사태평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성녀와 짝을 이루는 두 사람이 점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돌사람과 성녀는 짝이요? 부제 37 곧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일어나서 천장함을 떠난 뒤라는 부제 속에 들어있어요. 천장함 비처에서 6년 동안 그렇게 보임을 마치신 연후에 경어는 옷과 탈바가지와 주장자를 모두 불사지르고 유유자적하게 호서로 유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호서인이에요. 호서인. 경어의 무의행의 대기행을 이흥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6년 동안 그렇게 보림을 마치신 연후에 옷과 탈바가지와 주장자를 모두 불사지르고 그때부터는 무의행을 하셨지요. 술, 괴기, 담배 다 걸림없이 하시고 여자도 다 관계하시고 마벽초 스님은 여자도 더 관계하시고를 자연스럽겠다. 이것도 그냥 쓰잘데기 없이 하는 말이지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에 그냥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들이 과연 이걸 눈으로 봤냐 이 말이야. 그냥 전해오는 이상한 얘기. 말했잖아. 그 술과 고기는 뭐 때문에? 피부병 고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소주에다가 뭐를 담궈서 먹으라니까 그게 좋다더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했고, 또 여자도도 관계하시고 벽초 스님도 똑같아. 그냥 제일 많이 이 여자 얘기를 한 사람이 마벽초 같아. 마벽초. 자기 행은 어떠고. 이것이 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쓸데없이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가장 나쁜 건 내가 보기로는 주변 사람이 제일 나빠. 아주. 벽초 스님은 그 천장암 아니라 뭐야, 수덕사의 그거잖아. 우리 해암 스님 위에 뭐야, 현문 해암, 벽초 경선. 이대방장이잖아, 이대방장. 뭔 쓰잘데기 없이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그냥 거침없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이런 얘기야. 이응호가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이응호가. 내가 한 말 아니야. 이응호가 이렇게 써있더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함부로 스님이 돼가지고 자기 스승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현문해암, 벽초경선, 원담친성, 송원설정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마벽초 스님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짓거려? 남의 흠대면서 이거 하게 다 써놓게, 하기 좋은 말로, 남들이 하기 좋은 말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그래가지고 누가 저놈에도 말하더라고. 에이구, 경호 스님은 복조가리가 없어. 오직 하면은 자기 제자들한테도 삼수갑상 간다는 말을 안 했겠어. 오히려 그냥 그 누구요? 영호당 박한영, 남전당 한규, 만호당 상경, 이런 분들은 그냥 북한까지 가는데도 그 말을 다 입으로 죽는 날까지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가셨구만. 꼭 가까이 있는 것들이 꼭 해를 끼쳐요. 가만히 보면 꼭 그래요. 주변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 반드시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해가지고 나는 이 가까이 있는 것들 아주 싫어해. 상종을 안 해요, 나는 아예. 언제나 해를 끼치는 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해를 끼쳐. 그래 안 그래? 아주 못돼 먹거든. 모르는 남은 대단하다 대단하다는데 정작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해를 끼쳐. 전부 다 아주 싸가지 없지. 설정스님도 똑같아. 설정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설정스님을 묻어버린 거야. 전부 다 아주 측근들이 전부 다. 나는 그걸 똑똑히 다 알고 있지. 멀리 갈 거 없어. 에이,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가 봤어? 비록 경호는 무해행의 대기양의 장도에 오르지만은 정작 경호에 중로로 타는 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술과 음행과 음식에 대해서 중이 처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지적하며 철저하게 뭐 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금계할 것을 언급하고 있죠. 지들이 경호를 어떻게 알아?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음행은 정신이 갈려 애착이 되니 상관하지 아니할 것이요, 살생은 마음의 진심을 돋우니 아니할 것이요, 고기는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은 내 마음에 사심을 기르니 아니할 것이요, 도적질은 내 마음에 탐심을 기르니 늘리지 아니할 것이요, 파와 마늘은 내 마음에 음심과 진심을 돋우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경호선사는 깨달은 자로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래서 먹는 고기가 진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에이그 제일 독한 것들이 인간이라니까. 인간경어 일대 평전 13. 마침내 경어는 진정한 숙처 작추 입처 개진을 향한 그의 영원한 고향 호서를 주름잡기 시작해요. 호서에서 몇 년에? 호서에서 거의 20년이죠.
경호는 6년 동안 머물렀던 천장암을 떠난 뒤에 20여 년 동안을 충청지방 일대의 모든 절을 거의 섭렵하고 돌아다니시죠.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개심사, 부석사, 무량사 다 알죠? 장곡사, 마곡사, 보석사, 신원사, 또 어디요? 계룡갑사. 동학사, 관촉사 등 뭐 셀 수 없어요. 응? 등에서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대중을 향한 사자호를 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무의 행리를 시작을 보면 대사는 이런 글을 지어서 읊더니 어떤 글? 근데 앞에 지어서 읊더니 했어 안 했어? 그건 없죠. 없지? 뒤에도 없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어디? 뒤에 있어요. 겁에가가 있다고? 어디에 나오지? 없다 야. 왜 없지? 아까 그냥 그 누구지? 옹산 얘기로 끝나는구만. 어찌됐든 그래서 만약에 겁에가가 궁금하신 분은 경허선시 왜 쓰지? 경허선시 매스에 나와있지 그게? 15수인가? 겁에가 안 찾아? 빨리 찾아. 거기 있다. 경허선시 연구. 그거 들고 그거 제목만 봐 제목. 근데 제목에 거북이라고 써있나? 15번쯤에 없어? 없어? 우음으로 돼 있어? 그래도 한번 봐봐. 15번에서부터 찾으면 집까지 게임 15번에서 30번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세여청산 하자시야 처음이. 그걸 써놓지 왜 안 써놨냐? 그지? 앞에 목차에만 보면 딱 나왔으면 좋겠구만. 목차에 없어? 이 인간이 21번이네. 21번? 천장암. 천장암 제목이? 천장암에서 성녀신주거배가. 응? 성녀신주거배. 성녀신중 겁에가 현시 21 21수 제목은 천장암에서. 그러니까 경어선시 강좌 되돌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쏘리네. 왜 그걸 안 썼어? 드디어 주장자를 꺾어 문 밖에 팽개치고 훨훨 날듯이 산을 벗어나 형편 따라서 적절히 교화하되, 적절히 교화했다는 건 뭐랬죠? 뭐랬죠? 그러니까 뭐하래? 수염방광친에다가 인연 따라 교화한다 그랬죠? 일부러 가지 말고 형편 따라서 적절히 교화하면 돼? 그렇죠? 상투적인 것을 떠나 격식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혹은 저자 가운데 할 일 없이 논일다가 속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법문하는가 하면 한가롭게 청자에 누워있다가 내키는 대로 풍어를 푸니 그 퍼민과 다른
뭐하면서 취향을 그 범인과 다른 취향을 남들은 흉내는커녕 짐작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랬는데 뭐 굳이 그 취향은 아니고 취향은 아니고 깨달은 자의 행보야. 깨달은 자의 행보는 뭐야? 수염방광 지내다가 인연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일보러 가서 일보러 만들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그 무해행리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똑같아. 대사는 이런 거를 지어 없더니 아까 그 시 말이야. 그 자리에서 고추장자를 꺾어버리고 일어나서 천장암을 떠난 뒤에 20여 년 동안을 충남지방 개심사 부속사 천장암 등지에서 혹은 설법하기도 하고 잠깐만 이 애자가 우리가 쓰는 김태읍 스님이 그 한문도 없고 이상한 거 쓴 게 많아요. 표현도 좀 이상한 것도 많고. 그래 안 그래? 가방끈이 짧다고 그래야 돼? 길다 그래야 돼? 거리끼리 했잖아. 저 무예행리도 저 애자가 애자가 우리는 장애를 애자 그거 하잖아. 근데 한문지 좀 달라 보니까 거리길 애자래. 거리낌 없이 이런 얘기야. 장애가 아니고. 그대로 김태읍이 쓴 한문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대로 쓴 거니까. 그래서 뭐래요? 20여 년간 동안을 충청지방 개심사 부석사 천장암 등지에서 혹은 설법하기도 하고 혹은 술을 자시고 혹은 고기도 자시고 혹은 여자도 불금하여 무예행리를 작하였다. 여기도 그렇게 써있잖아 지금. 대사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떠는 거야. 좀 가려서 좀 작작 쓰시오. 봤어? 내 말은 그 말이야. 봤냐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 천지. 보지 않은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침없이 써놓으니까 그거를 밝히는 나는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한 줄로 쓰면 그만이야? 대사는 이와 같이 호소에서 많이 돌았는 거로 성우는 본명이고 성우가 본명이 아니고 뭐야? 틀렸죠? 성우는 본명이 아니고 불명이에요. 불명. 원래 이름은 휘라 그랬죠. 휘니까 그 뭐야 동욱이죠. 휘는 동욱이고 성우는 본명이 아니고 불명이에요. 그리고 경어는 당호 법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김태읍이가 한 공적은 혹은 환봉이라고도 했대요. 숨어 다니니까 막 견봉준 장군 그거 한 다음에 숨어 다닐 때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왜 환봉이니 설봉이니 이런 걸 썼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한 거야. 주서들은 얘기로 전부 다. 그런데 나도 몰랐지. 나도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설마 경허선사가 뭐 달라고 이렇게 쓸데없이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돌아다녔는가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그래서 만파라고도 있다 했지. 뭐야 이게 환봉, 설봉, 운봉 아주 봉자를 좋아했나봐. 봉자를.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뭐라 그래? 환봉이 또 설봉이 또 운봉이 뭐냐 또 만파 해야 하네. 이게 다 경허선사 이름이야. 가짜 이름. 얼마나 많이 숨겼을까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경허선사의 가짜 이름이야. 가짜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유명이에요. 유명. 불쌍하지. 법화와 시와 문을 남겨놓은 것이 마름으로 차를 호서록이라 해가지고 호서록이라 해서 그 문도가 편집하여 불언간 출판하게 된다 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전혀 이런 게 없거든요.
호서록도 없고 그 문도라고 해봤자 저기 수덕사밖에 더 있어? 그 사람 내가 이거를 편집했다고? 아이고 말이 안 돼. 불언간에 출판하게 된다 그랬는데 절대 이거 출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서록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김태우 스님이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다 내가 또 해놨네.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지. 가만히 홍현지가 그때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뭐냐? 혹은 환봉, 혹은 설봉, 혹은 운봉이라는 별호로서 법화와 시와 문을 많이 남겨놓은 것이 많으므로 차를 호서록이라고 하여 그 문도가 편집해서 불언간 출판하게 된다라고 라는 부분은 이 부분의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설은 내용으로 경어에게 환동, 운봉, 설봉이라는 별호는 듣는 이 금시초문이라 해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전봉주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런 별호로서 법화와 시화문을 남겨놓은 것이 많다면 청문 행운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호서록이라고 하여서 그 문도가 편집해가지고 한다는 내용 역시 금시초문이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경호선사가 이곳저곳에 숨으면서 이름을 많이 바꾸니까, 바꿔가지고 해남 대응사에서는 경호선사인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경호당이라고 해가지고 했더만,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만파라고 했으니까 또 더 몰랐겠지. 만파가 뭐야? 거기 아마 파란만장하니까 만파라고 경호선사가 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이 글이 1938년 6월부터 연재됐어요. 그래서 7개월간 연재가 되거든. 이게 1938년 6월부터 해서 7개월간 되는데, 꼭 42년에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만해 경어집 42년 출간된 만해본 경어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아까 그 호서록에가 하는 게, 근데 말이 안 되지 뭐. 왜냐하면 42년이면 그 후인데 미루어 짐작할 뿐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는 호서를 사랑했다. 경어는 오도 이후에 1899년 해인사에 주석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20여년간 중생들을 대접하며 선풍을 드날렸다. 서산 가야산은 경어가 도를 이루고 보림을 하던 천장암이 바로 있고, 도비산 부석사가 또 있고, 상황산 개심사가 있고, 덕순상 정해사가 있는 그 중심에 가야산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서산 가야산이 있잖아. 거기에가 가야산이 뭐가 있어? 부석사 있죠. 도비산, 천장암 있고, 상황산 있고, 상황산 개심사, 그리고 덕순상 정해사에서 그 중심에 이제 가야산이 있더라 이런 말이야. 경어는 이고 호서를 언제나 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지극히 은혜하였다. 경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납승은 이곳을 보수하여 이 산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이게 가야산이에요. 이토록 경어는 호서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서문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찍어요? 호서, 귀, 병독이라고 쓰죠. 호서로 돌아가는 호석이 병독, 병든 중. 여기 써야 안 써요. 그래서 호석이 병독이라고 썼죠. 늙은이 독자예요. 그 다음 이거 가장 안전한 바, 이것도 나오는구나. 김태읍이 쓴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많으니까. 저것을 보게 무섭지 않은가? 이 일화는 경어집에서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21번째에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김태비가 또 따로 썼어요. 경어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이 어느 산중 깊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 일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바위굴에 몸을 의지하였다. 그런데 경어 스님이 단단한 바위로 된 천장을 자꾸만 올려다보기를 거듭하였다.
망공 스님이 궁금하여 스님은 왜 그렇게 천장만 올려다보십니까 하고 묻자 스님 말씀이 이 바위가 내려앉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네 한다. 망공 스님이 다시 묻기를 스님 이 끄덕없는 바위가 내려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매 아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란 말이야 라고 하였다. 김태읍의 인간경의 평전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런 말이지. 이거는 틀린 게 있어요. 그 말했잖아. 이것을 쓴 장소는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경어집에 있는 내용이고 김태읍이 더 자세해. 사실은 경어집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지금 가장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게 그냥 어느 가다 산중 깊은 곳으로 가다라고 써 있잖아. 사실은 산중이 아니고 전주야 전주. 아, 이거는 김태읍이 쓴 거야. 대사는 그 문도에게 여기서 그 문도에게는 만공이요. 그러니까 이 만공인지도 몰라 이 인간이 지금 김태읍.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이 안전하질 않아. 그 문도에게 평범한 말 속에서도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많았지만은 이게 누구야? 맨날 같이 옆구리에 딸고 다녔던 누구? 만공 스님이야. 만공 스님. 어려. 혹은 어떤 말 없는 동작으로서도 선지를 보인 일이 많았다. 어느 때 대사는 만공화상과 써있네. 만공화상이라고 직접 써있네. 만공화상과 같이 동학난에 쫓겨서 동학난이죠. 동학난. 그래서 이 동학난에 쫓겨가지고 가다가 어떠한 강안을 바라보고 지나가다가 쉬고 있었는데 이 강안이 한병루야. 전주에 있는 한병루. 전주에 한병루라는 큰 그 강물 전주천이 흐르거든요. 나도 이 한병루에 가가지고 지금 이 강안이라고 써 있잖아. 거기 한병루라는 누각이 있어 거기에. 근데 그 한병루에서 나는 한병루에 가가지고 여름마다 가면 거기서 목욕해요. 애들이 내가처럼 흐르거든. 맨날 한병루에 가서 목욕했지. 그냥 반스만 입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한번 고무신을 그 없는 돈에 고무신을 한 컬리 새 걸로 사줬어. 그런데 그거 신고 놀다가 고무신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그거 잡으려다가 그냥 다 그냥 막 찍고 막 해갖고 결국은 그 오늘 처음 사준 고무신을 놓쳤어.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데 그냥 고무신 한 짝만 들고 와가지고 엄청 울었던 그 기억이 있는 한병루야 여기가 지금. 근데 한병루에 많이 가. 한별땅이라고도 해 거기를. 한병루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암석이 있는데 바위가 좀 이렇게 있거든. 바위가 있는데 한을 품으면서 뭐 때문에 강안을 그러니까 거기가 내내 이게 지금 전주거예요. 전주 다 전주인데 전주 이야기를 지금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 나는 알지. 동학이 거기서 있었는데 동학이 끝나고도 계속 동학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씨알까지 말려 죽이려고 그냥 맨날 그 동학군들이 우르르 쫓아가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강안을 바라보고 지나가다가 쉬고 있었는데 대사는 뭐야? 백척 천심. 그러니까 백척하고 천심이라니까 엄청 높겠지.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어. 가면은 걔는 강안의 암석을 보더니 뭐래요? 겁을 뿜으면서 겁 있는 척하면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어선사가 그 인품이 되게 명랑해요. 명랑하고 또 유머가 아주 풍부해. 그러한 특징적인 게 있어. 경어선사가 장난스럽고. 그래서 겁을 내면서 여보게 만공 나는 저기를 지나갈 수도 없네. 저것을 보게 무섭지 않은가? 만일 사람이 그 위에서 돌을 굴리면 어찌하나? 엉뚱한 얘기요 아니야? 엉뚱한 얘기죠 지금. 하니까 그게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만공이 그 위에는 아무 적병도 없고 적병이 뭐예요? 적군이 적군. 아무 적병도 없고 그 바위가 무너질 리가 없는데 무엇이 그것이 무섭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동학군들이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야. 동학군들이 지나가니까.
숨었어. 바위 밑에 잠깐 숨었죠. 하니 그래도 나는 무섭네. 그 튼튼한 암석이라도 그게 어찌 견고함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이지. 견고함을 보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 김경천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천이 놈. 김경천이 있었어 없었어? 김경천이 놈이 피놀이에 숨어들었는데 전봉준 장군을 고발했어. 가장 안전하라고 믿었던 놈이 가장 무서운 놈이 돼버려갖고 결국은 동학이 다 망한 거야.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뭐야? 동학농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만공 데리고 전주를 가다가 한병로를 바라보고 그 한병로가 바위 위에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학난들의 쫓기는 그 보는 것을 보고 이제 숨는 거예요. 경호선사도 전봉준하고 아니 저기 만공하고 같이 숨어가지고 이제 그 강안의 암석을 보더니 겁을 품으면서 겁을 내면서 여보게 만공 나는 저기를 지나갈 수도 없네. 저것을 보기에 무섭지 않은가? 만일 사람이 그 위에서 돌을 굴리면 어찌하나? 그게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 위에 아무 적병도 없고 그 바위가 무너질 리가 없는데 무엇이 그리 무섭단 말씀이니까? 그래도 나는 무섭네. 그 튼튼한 암석이라도 그게 언제 견고함을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만공화상은 대사에게 이 말을 듣고서야 대사가 그 강안의 암석을 가르쳐서 무서운 게 아니요. 뭐가 무섭다? 동학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섭다? 인인개개가 가지고 있는 오음산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지금 누가 쓰는 말이야? 김태읍이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경호선사는 그 말이 아니고 김경천이 놈이 무서워서 물론 그렇죠. 인인개개 개개가 갖고 있는 뭐가 무서워? 오음산이 무섭다고 그랬죠. 색수상행식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금 색수상행식이 무섭다고 했는데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지 뭐. 인간이 왜 무서워? 배신. 인간이 배신해갖고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과연 만공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 동학군 얘기가 나오는데도 동학군까지 나오는데도 그게 전봉준 그거를 몰랐다니까. 가장 슬프더라고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동학난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아무 눈치를 채지 못했고 나만 못 챘나? 김태읍이도 전혀 못 채고 있잖아. 지금 여기까지도 못 채고 있죠? 아무도 못 채. 이걸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특히 전주는 동학난에 그게 굉장히 거기가 중심지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내가 이 이야기도 우리 부모님 했을 때 내가 많이 들었거든. 이 이야기를. 그냥 몽둥이 들고 다 쫓아온대 전부 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를 동학난까지도 이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실감나는 얘기인데 설마 경호선사가 이 동학난에 그게 연결되어 있는 줄은 누가 알아?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니까. 이 앞 뒤에 뭐 인인개개가 오음산이 무섭다는 깨달았다 한다는 것도 아마 그 김태읍의 그 얘기긴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 뭐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써 있더라고. 여기에 내용은 경어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장소가 큰 바위 동굴에서 강안의 암석으로 대치되고 있죠. 산속 깊은 큰 바위 동굴이 아니에요. 김태읍 스님께 맞는 것 같아. 그 강안, 한병로, 한별당. 그리고 경어가 의도하면 전주니까 되네. 의도하는 의미도 약간 퇴비되는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공에게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란 말이야. 이거는 경어집에 나온 거예요. 근데 김태읍은 뭐라고 나와요? 오음산이 제일 무섭다고 나오지.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인데 여기서는 오음산이 가장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가 한 대로 변신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는 말은 봐 여기다도 내가 지금 김경천이를 안 쓰고 있잖아요. 아유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참 이거 하려니까 슬프다.
만약에 이걸 내가 김태읍인 걸 알았으면은 그냥 아니 저기 김경천인 걸 알았으면 가만 안 둬. 근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아. 세간에 해제되면서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불수자성 수연성 그죠? 자기 인연 따라 자성이 준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김태읍이는 이거를 오음산으로 쫓고 있지만 또 경어집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거 중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중도가 들어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어선사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김경천이를 말한 것 같아. 이미 동학난에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경어선사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지. 벌써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범하고 있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죠. 부제 39. 경허의 일화 중에서 가장 자주 중당하는 이놈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설정들이 매우 많아요. 경허선사가 그냥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여자를 건드렸다고 하는데 우선 경허집을 바탕으로 여인이 등장하는 일화들을 발췌해보면 38가지 일화 중에서 6번째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야 이거 지금. 이거 그거구나. 어촌만행. 어촌만행이 그 6번째에 나와요. 근데 경호선사가 꼭 건드려도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그래. 뭘 희롱해도 여자고 뽀뽀도 여자고 그냥 문둥이도 여자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로 죽을 쓰고 있다니까. 아이고 못 살아요. 이 주인집 마님을 희롱한 채로 몰매를 맞아요. 그리고 섬 거적으로 거적 있잖아요. 이거 거적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생선 창고에 닷새나 처박고 놨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한 이야기. 내가 포변에 구경 나갔다가 이 포변은 내포요. 내포평에 내포편 있죠. 평야 있죠. 그쪽에 구경 나갔다가 해풍이 심해가지고 내가 자연히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어촌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가슴 찡한 감동적인 이야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래의 이야기는 세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이야기로 경어집의 일화에도 전하고 있지 않다. 또 뭐가 나오나 보지? 또 뭐가 있나 봐. 이 김태읍이 가서 구해온 거, 새롭게 구해온 거. 뭐냐? 김태읍의 인간 경어, 평전 속에 경어가 보리를 탄 이야기인데요. 이 보리라고 하는 게 그 멍석에 말아가지고 되되게 두드러 패는 걸 보리라고 하는데, 보리 탄다고 한 다음에 그거를 또 경어가 어느 때에는 우중에 어떤 촌락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쿵덕쿵 쿵덕쿵 하는 방아 찌는 소리가 들린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남녀의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롱조롱 얘기를 하며 희희낙낙하면서 젊은 남녀가 방앗간에 외딴 방앗간에서 쌀방아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요. 옛날에는 방앗간이 군데군데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썸씽이 이루어지려면 주로 물방앗간에서 이루어지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가다 보니까 물방앗간 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남녀가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대사는 그냥 지나가지. 경어선사 직구죠. 아무튼 직구져 가지고 대사는 그들을 들여다보며 또 이제 두드러 맞으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이제 매를 퍼르려고 갔지. 너희들이 호젓하게 잘 만났구나. 바른 대로들 말하여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입 맞추고 별짓 하였지? 한다. 아니 이게 과연 젊은 여자가 말하되 아이고 망치켜라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하니 남자가 대노하여 뛰어나오며 심서를 하되 뭐라 그랬어? 심설이 아니라 욕설이다. 아니 경호선사 직구죠. 왜 가서 두드러 맞으려고 욕설을 하되 이놈 중놈이 가던 길이나 가지를 않고 뭘 어쩌고 어째 저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또 되게 두드러 맞는구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화선사는 그 인간의 본심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염장을 질러대는 거야. 불쏘시개로 자꾸 남의 염장을 그 부분을 찔러대는 거야. 플레바카 가면 그냥 칼 일이지. 거기 가보니까 남녀가 있는데 걔 부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걔네가 너희들 별짓 다 했지? 보지도 안 해놓고 한번 찔러봐. 찔러보니까 그냥 여자가 그냥 아이고 망측해라 별거리 다 보니까 남자가 막 그냥 대노해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어. 이놈이 죽놈이 가던그리나 가자니까 말하기 좋아? 죽놈이라? 그래가지고 허약한 놈 같으니라고 돼지게 두드려 팰까 안 팰까? 아이고 궁금해라. 빨리 가보자. 아 봐 그렇다. 안 봤잖아. 어? 뽀뽀하고 뭐하고 안 봤는데 그냥 지레 한번 찔러봤어? 찔러봤다니까.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이놈 보았느냐? 눈가를 빼어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봤냐 이 말이야. 하며 뭐라 그래요? 위협하고 덤비는 거죠. 위협을 하면서 덤빈다. 그러한 즉 대사는 봐 웃잖아. 깨알깨알 웃으며 비를 피해가지고 뭘 그러느냐 말이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말이냐. 너희들이 실상 그런 일을 없다 하더라도 신기 안 보고 지금 찔러봤어? 찔러봤는데 이 사람 내가 펄펄 뛰어? 너 봤냐 이 새끼야? 눈가를 그냥 쏙 빼놓는 것 같으니라고 하고 덤비니까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대사가 깔깔 웃으면서 비틀비틀 피해가면서 뭘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그런 말이냐? 너희들이 실상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범하고 있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나도 이걸 보고 이미 마음이 범했어 안 범했어?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경화선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마음짜리가 최고라는 거지. 마음짜리가 이미 움직였으니까 안 했다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역시 선승다워지. 마음짜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또 뒤지게 두드려 맞아 안 맞아? 안 맞나? 아이고 아직 안 맞나 보다. 그냥 경화선사 맞을까봐 그냥 위태위태해. 맨날 가서 찔러대면서 아니 나 왜 물러와 깡 가서 그래 미리 찔러대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 네가 봤냐 이 새끼야 눈뺄레기를 한다 하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어때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니네가 벌써 마음으로 다 범했냐 안 범했냐 이런 얘기요. 마음으로 범했다. 그러나 저러나 그 사람들이 대사의 말을 알아먹을 리가 있어 없어? 알아먹을 리가 없는 거로 대사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겠지. 매를 맞고 말았다야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매를 때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그 후에 늙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대사가 도인으로 이름난 경허당인 줄을 알고 후회 때 두드러 팼으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도인으로 이름난 경허당이라는 말을 알고 후회하며 말하되 그때 그 대사가 내게 보리는 탔지만은 보리 탔다는 게 뭐야? 멍석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쟤들이 두드러 맞았어. 탔지만 도인은 도인이었거든. 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나? 실상은 그 대사가 내게 보리를 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때린 셈이었거든 하고 반성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말 여기서 주는 의미도 대단하죠.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경허선사는 이제 말하자면 일반 중생들에게도 그걸 일깨워 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행위가 좀 짓궂고 또 경허선사가 스스로 매를 벌기를 이렇게 매를 벌어서 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누가 경허선사의 마음을 알았겠어. 어찌됐건 니네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범했어 안 범했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인이 경허당이지만 사실은 도인이라 이런 말이야. 그 말을 누가 하겠어? 아무도 못하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김태읍이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수집이 돼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아 지금. 이 말을 김태읍이가 다 안 써놨으면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 이런 대단한 말들이 김태읍이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또 하나 그러나 아래 김태읍의 길에서 묘사되는 장면과 상황 설정은 겸허집에 등장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아주 신선해요. 항상 그렇듯이 경허가 대중을 지도하는 대기설법은 우선 언뜻 보기에는 비록 저급한 성적인 내용인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번득이는 뭐가 숨어 있어요. 선지가 숨어 있죠. 경어의 기질상 그는 석두희천의 진검포가 아니고 진검승부 아니에요? 아니고 마조 도일의 뭐야? 자파포죠. 여기저기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자파포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즉 대사는 깔깔 웃으며 비틀비틀 피해가면서 뭘 그러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말이냐? 너희들이 실상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범하고 있질 않느냐라고 거리낌 없이 매를 버는 경우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잘도 끊어져요. 여기서 끊으면 되지?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 대단해요.